짜란! 안녕하세요. 비운동 유튜버 제이입니다. 비내추럴 보디빌더인 황철순이 자신이 비내추럴임을 밝혔고, 이에 비동그라미 인간인 흑자일스가 비내추럴은 비말이 된다며 저격을 했습니다. 비단 흑자뿐만 아니라 비인자약인 빅마이크를 비롯해 수많은 비스테로이드 유튜버들이 비내추럴 발언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운동 유튜버인 JB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비내추럴 보디빌더인 황철순의 비내추럴 발언 자체는 비문제로 보입니다. 비논란이 될 일인 거죠. 우선 로이더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내추럴 보디빌더 황철순 본인의 말에 의하면 로이더라는 말 자체가 비존재한다. 로이더라는 말은 그저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 내가 스스로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기에 비사용하겠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로이더라는 말이 비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영미권에서 비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이드에 ER을 붙여 로이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영미권에서 비소추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비속어라 방금 말한 비속어는 속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속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굳이 영미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비소추는 칭찬이니까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로이더는 글자 수도 크게 비 차이 나고 말로 했을 때도 음절 차이가 비유의미합니다. 스테로이드, 로이더, 스테로이드, 로이더, 스테로이드, 로이더. 그러니까 한국에서 로이더라는 표현이 자리 잡게 된 데는 단순히 영어와 한글의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글로는 타자 수도 네타, 음절 차이도 존재하니까요. 어쨌든 황철순의 논리는 로이더라는 표현이 비정식 명칭이기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의견에 비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로이더라는 표현에서 비정착하여 새로운 용어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더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실제로 요즘 비내추럴들이 빠는 약은 스테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도 훨씬 많고 다양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약쟁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미권에도 드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쓰는 표현이라 비적확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비내추럴이라는 표현은 내추럴이 아니다 라는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표현이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 조금 억지죠. 로이더나 비내추럴이라는 표현은 결국 취향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내추럴이 비호감이라면 좀 더 확실하고 비상한 대안 표현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헬창 하지만 헬창은 비정식 용어잖아요. 그리고 헬창이라고 지칭되는 걸 비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황철순 씨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unnatural이 아니라 굳이 아닐 비라는 한문을 통해 비내추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마 비내추럴 비디빌더 황철순 씨가 비내추럴이 영어 비내추럴과 동음인 것을 이용해 헷갈리도록 유도하는 비당당하고 비상남자 같은 비깨끗한 짓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지면 왜 비내추럴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내추럴이라는 표현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아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비차별적이고 비공격적인 용어, PC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약 빠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추럴을 표준, 디폴트 값으로 잡는 아주 훌륭한 용어입니다. 조금 더 비얕게 들어가서 황철순의 의도를 짐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 중에 나름 레디컬, 그러니까 스스로 좀 비정상적으로 선 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포비 페미니스트인데요. 포비 페미니스트가 뭐냐?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하는 페미니스트를 말합니다. 굳이 노총각, 노처녀, 솔로, 찐따 같은 훌륭한 대체의 단어가 존재함에도 앞에 비를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앞서 언급한 황철순의 비내추럴과 비슷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레디컬 포비 페미니스트라고?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그냥도 아니고 극렬 포비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비납득하고 싶으실 텐데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건 포비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기준이 비높기 때문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어렵다 보니 본인도 비깨달은 사이에 이런 극렬 여성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뿌락치들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늘리려고 비정의로운 수작을 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기준을 높일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비내추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비약물을 추가하여
5B 페미니스트를 새로운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현재 페미니즘의 중요 화두입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놓치고 있는데 비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비성평등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비성평등 호르몬을 이용하는 모든 비내추럴 보디빌더는 여성 혐오를 하는 비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바디빌딩 자체가 굉장히 비여성적인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비성평등적 호르몬까지 사용해 여성 혐오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페미니즘적 직업인 보디빌더를 하고 있는 황철순의 비내추럴 발언은 굉장히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었고 비라는 접두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허들을 높여준 매우 고마운 발언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4B에서 5B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 5번째 기준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나왔고 좀처럼 비통일되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비내추럴 논란이 생기지 않았다면 페미니스트는 뚱뚱하다는 인식을 고착화하려는 뿌락치들의 공작으로 무난하게 비만이 5번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었겠죠. 비내추럴 보디빌더인 황철순의 사상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비파악했지만 비페미니즘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속 어딘가에 페미니즘에 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던 와중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뿌락치들의 공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티나게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돕기 위해 비내추럴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비오피셜이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비내추럴 발언에 태클을 거는 비로이더, 흑자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젠더 감수성이 비풍족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비루하다는 사실을 비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라서 성차별적 호르몬, 비성평등적 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비페미니스트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 약을 빤다고 해서 비좋아하진 않습니다. 약을 빨아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을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빨아야만 하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내추럴에 분노하는 건 빨아놓고 안 빤 척, 노력이나 열정, 땀, 이딴 비인간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냥 당당하게 빠세요. 닥치고 비 빨았다고 우기면서 열정 드립, 노력 드립 치면 추종자들이 아 멋있다. 왜 의심하냐? 네 유전자가 구려서 그렇다. 하면서 빨아주고 쉴드 쳐주니까 비인정하고 밀고 나가는 건데 본인은 알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비양심적인 비내추럴이 되지 말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비현명하게 빠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피검사, 소변검사를 해도 비 걸리니까 끝까지 비인정하고 우기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 올림픽에서 하는 불시 무제한 도핑 검사도 약물을 100% 검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게는 메달 따고 8년 지나서 뺏긴 경우도 있습니다. 메달 따기 전부터 해왔다고 치면 거의 10년, 15년 정도 도핑 검사를 통과한 거죠. 비내추럴 보디빌더 황철순 씨도 약물 걸린 적이 없어요. 사이클 잘 짜서 돌리면 비 걸립니다. 일반적인 도핑 검사나 다른 검사들에 걸리는 사람들은 비부자라서 비디자이너로 비고급 약물을 비계획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 시대는 약을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본인만 아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밀리에 강제로 몰래 투여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UFC의 전설적인 비내추럴 격투가 존 존슨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어요. 비몽 사몽간에 약을 빨았는지 약 안 했다고 자기 최면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핑 검사 거짓말 탐지기 다 통과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약 비했다고 주장했죠. 근데 약물이었어요. UFC가 준 올림픽 수준의 지속적인 도핑 검사를 안 했다면 끝까지 비 걸리고 내추럴 레전드로 남았을 겁니다. 한번 약을 빨았던 사람들이 약을 끊지 못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비가역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약을 빨고 가능했던 동작, 수행 능력, 퍼포먼스가 과연 내 능력인지 약물의 힘인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약 없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비약으로 비약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을 빠는 순간 약 빨기 전에 쌓아놓은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한번 약쟁이는 영원한 약쟁이라 약 빨기 전에 어땠다 대단했다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혀요. 그 전부터 약을 빨았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약물 걸리면 기록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고 싶어서 합리화하는 건 알겠는데 비디빌딩은 애초에 누가 더 약 잘 받나 유전자 싸움하는 종목인데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다른 프로스포츠처럼 약물 걸린다고 기록 말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약물 걸려도 그냥 넘어가는 프로스포츠가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크보? 크보도 프로스포츠예요? 레저 아닌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슈퍼내추럴이니 하프네티니 역겨운 용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내추럴이 솔직하고 좋습니다. 비스테로이드 계열 인젝션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라 더 적합하니까요. 비타민은 먹어도 내추럴입니다. 어쨌든 비여성 혐오, 비내추럴, 비디 빌더 황철순의 페미니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흑자처럼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 비페미니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페미니즘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약물 비운동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